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럼 법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법원들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밑에 이제 법관들의 인사는 대법원장이 이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다 인사를 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그 인사권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네. 법관 인사 그다음에 징계권을 어떻게 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연내에 입법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참 이 사람들 위원회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원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있어야 되고 위원회라는 그 구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은 좋아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법조계 몇 명 교수들 몇 명 이렇게 또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위원들은 누가 결정할 것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고 외부 인사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외부 인사 어떤 사람? 결국은 정치권 입맛에 맞는 사람. 그렇죠. 그것도 다수당 입맛에 맞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 결론이 아무래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초청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 코드에 맞춘 인사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법관들 인사조차도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쥐락펴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낳게 하고 있어요. 이게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은 사법행정권까지 포괄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 사법부가 진정으로 독립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대법원과 그 법원행정처 등이 하도록 한 오랜 관행과 전통이 확립된 건데 이걸 좀 다 훼손시켜서 형해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런 규정들이 있는 와중에도 2020년에 당시 이탄희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사법위원회 추천위원 중에는 여당 야당도 추천한다. 근데 이때도 차마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아니고 대법원장이 한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 당시 법이. 네. 근데 그 법도 워낙 법원이나 저쪽 곳곳에서 위헌 시비가 나오니까 그 논의가 중단됐던 겁니다. 그치. 근데 지금은 네.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법도 위헌 시비가 나서 중단됐었는데 지금은 대법원장 비켜 조대 조이대 못 믿겠거든. 꼴 보기 싫거든요. 그것도 외부 인사. 사법행정위원회에도 몽창 다 그런 외부 인사들이 돼서 법관들 재판 마음에 안 들게 해. 그럼 너 좀 물 좀 먹어볼래? 너 좀 추운 데 가서 좀 있어볼래? 한적에 가서 좀 떨어볼래? 이거를 막말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판사들을 법관들을 겁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정권 하에서 절대 다수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외부 인사라고 말하면 외부 인사라고 쓰고 우리 쪽 사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눈 가리지도 않고 아웅해요, 그냥. 예, 대놓고 아웅합니다. 대놓고 아웅. 예. 이렇게 뻔뻔할 줄을 몰랐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의 출발이 결국은 선출 권력에 대한 그 신봉 예. 그 논리를 만들잖아요. 선출 권력이 대통령이 본인 그렇죠. 스스로 일부러 그 선출된 권력이 저 사법부 이런 권력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그렇죠. 일종의 전 그러니까 망언에 가깝다고 삼권 생각하는데. 분립을 삼권에다가 서열 나래배를 세워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말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철학적 토대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하여튼 이런 종류의 그 구호를 쉽게 던지는 거죠. 야, 뭐 사법부 그거 뭔데 국민들이 뽑아준 우리는 국민의 뜻을 가장 존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정말 당이전 같은 말로 우리나라의 체계를 지금 허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이대 탄핵하겠다고 그랬다가 그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청문회 나와라 그걸로 그렇게 시비를 했다가 또 나중에 안 되니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네. 그 쌩 난리를 몇 주 동안 쳤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뭐
법원 행정처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뭐 대법관들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너희들 변호사 5년 동안 못해. 또 이거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고 법관들을 지금까지는 정직이 최대 1년 이하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겠다. 아니 나중에 하는 거 봐서 그보다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법부를 옥죄고 있는데 결국은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법원이 좀 알아서 기어달라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예? 얘기도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서 기느냐? 아까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다면 공소 기각 그거 계속 생각하고 거기 법리 개발 좀 해줘. 맞습니다. 예, 그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내보내라. 지규현 부장판사하고 조희대 저 대법원장하고. 띵동댕 그거예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원장 언제까지 버틴대? 저렇게 버티면 나 좀 있다가 퇴직해야 되는데 그치. 나 나가서 변호사 개업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거 나 찍어갖고 징계 줄 것 같은데 나 그럼 앞으로 영영 나 지금 끔찍해. 야. 저 양반은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후배들 위해서 그냥 자기 자리 그냥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 이런 지금 논리를 지금 퍼뜨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처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편들었던 판사들 네. 그다음에 지규현 판사 끝까지 버텨 했던 그 동료 판사들도 시간이 흐르잖아요. 피곤한 거야. 예. 야 지규현 좀 걔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됐으면 동료들한테 가는 압박과 피해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저 혼자 잘났어? 네. 이런 의견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옛날에 유명했던 권투 해설가 중에 오일용 씨라고 있었어요. 네. 오일용 씨가 늘 권투 한참 이렇게 맞고 있는데도 계속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그 권투 선수가 있으면 네네. 이를테면 장원희 선수 맷집 좋아요. 응. 맷집 훌륭합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응. 근데 결국 맞다가 다운 되거든요. 네. 많이 맞으면 아파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럼 바로 내 앞에 장사 없어요. 그 양반이 늘 그 흐름이 너무 여보세요. 웃겼는데 요즘은 술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네. 이건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 이게 여러 이렇게 통해서 듣고 있는 기류는 아직까지 법원은 그래도 야 여기서 우리 대법원장님 물러나시면 안 된다. 네. 판사들이 이거에 우리가 평소에 소심하고 겁도 잘 먹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건 이건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사한 사람으로서 이건 안 된다. 네. 그 기류가 아직은 많답니다.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오히려 예. 소위 우리법 연구회 등 출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럴 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날리고 싶어도 그 양반들도 그쪽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건 이거는 이 판사 전체에 대해서 약간 그렇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조금 행동이 자제되는 현재까지는 그런 형국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판사님들 더 힘내시고 뒤에서 묵묵히 박수 네. 보내고 뒤에서 응원하고 정말 여기서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 판사님들이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김대중 칼럼 아까 우리 잠깐 네. 얘기했던 이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사법 허물기와 내란몰이의 한계. 여기에 지금 이재명 정권 6개월도 안 돼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 체계를 그것도 현직 대통령 한 사람 존립을 위해 마구 흔들려 하고 있다. 명색이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사법 위에 입법이 있다며 사법을 무릎 꿇리려는 발상 자체가 무섭다. 법만 고치면 다 되고 국민이 선택한 다수면 무소불위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독재자가 바로 그 길 갔다. 이렇게 일갈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네. 맞는 아주 정말 지당한 놀랄 만큼 비슷해요. 놀랄 만큼. 맞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대법관 숫자 내리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이제 김대중 주필 그 칼럼에 이게 저쪽에서 노리는 거 뭐냐 보수의 괴멸 그다음에 좌파의 승세 그리고 좌파의 장기 집권까지 연결되는 수순으로 봐야 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결국은 사람들이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변명들을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도 비교적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이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명이죠.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로 모든 것을 인간의 뭐 생존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만 모든 이 비리가 부정한 행위가 저는 면책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자기 직업 윤리와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을 버는 돈을 버는 행위만은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 지금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건데 이 원칙들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을 때 정말로 법조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학을 공부하고 있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 네. 수많은 학자들 예. 이분들도 저는 이제는 정말 의견을 정확히 표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용기를 네. 드리려고 김대중 칼럼 한 구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국에서는 권불 5년도 아니고 권불 3, 4년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권력 좀 쥐었다고 사법을 축내고 보수를 죽이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얕본 것이다. 네. 또 이렇게 매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지금 민주당 정권이 검판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사들한테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재판을 받느라 고생을 하신 분들은 그래 검판사들 한 번쯤은 혼나야 돼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검판사를 압박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 또는 뭐 경제적인 이 아래 단계에서의 뭐 물가 뭐 이런 것들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판사들에 대한 압박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나중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맞습니다. 파고 들어가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 이재명 정부의 소위 사법 개혁, 사법의 이런 훼손들이 또 제 얘기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거학횡재, 서민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거학횡재하는 거 생각보다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죠?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하루에 한 3억, 5억씩 버는 사람이 생겨요. 심지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기간이 훨씬 줄어들 거고 배임을 없애면 면소 판결 받아서 거의 집행유예 같은 거 나올지도 모른대요 지금 나오는. 근데 나오면 한 5천억 이상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조선일보 계산에 따르면 그 대장동 일당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총 7,800억을 벌었습니다. 2,253배, 53배의 초대박을 터뜨린 그 일당들에게 이런 횡재의 혜택을 해주는 항소 포기를 했고 이제 검찰 손 묶고 수사기관 저렇게 혼선을 빚어놓으면 서민들은 사기당하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누구한테 맞으시거나 이런 피해를 스스로 피해 다니시고 피해를 도저히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 마치 이제는 의료보험이 없어진 그 시스템처럼 교통사고를 당해도 앰뷸런스도 안 오는 피해를 사기를 당해도 도둑질을 당해도 맞아요. 나쁜 놈한테 모든 그 재산을 다 뺏겨도 누가 와서 도와주는 앰뷸런스 그런 수사기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서 서민 재앙이 온다는 제가 좀 과장된 것 같지만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조금은 과장이 있을지언정 실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